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이 17,000일밖에 없구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3D 프린트 기계 설계를 하고 있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0년이 되고 나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자 해서 예전에 세웠던 목표인 뚜르드 프랑스를 일주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좀 소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 목표를 새로운 꿈으로 잡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왕장사라는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그 왕장사 패널분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 강의에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서 알게 된 인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주 교통수단이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탔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자전거를 거의 안 탔어요. 많이 친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동차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입사하고 얼마 안 지나서 좀 좋은 차를 샀더라고요. 그 친구는 뭔가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됐고 그 동기를 보고 저도 뭔가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자전거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탔었고 좋아하고 그리고 잘 탔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투어라는 자전거 대회 중에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대회예요. 프랑스 전역을 21일간 달리게 되기 때문에 약 3,000km 정도의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가할 수 없는 대회입니다. 동양인들 중에서는 3명이 참가했다고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안주한 사람은 1명뿐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회는 프랑스 전역을 돌아서 마지막은 무조건 그 샹들리제 거리에 있는 독립문에서 결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스를 완주를 해서 그 독립문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은희 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화가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보통 남자애들이 가졌던 과학자였습니다. 우연히 그 2010년에 처음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과학자랑 비슷한 설계자가 돼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의 적성이랑도 맞았고 그렇게 약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본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회사원으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나? 그 고민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 아이템은 시장성이 있겠구나.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설계를 하고 제가 홍보를 하고 그거를 고객들이 알아주고 감사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던 과정이었던 것도 같아요. 저희 회사를 다니게 되면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워라벨이라는 게 없습니다. 워크가 곧 라이프고 라이프가 곧 워크이기 때문에 뭐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이랑 뭐 술을 마실 때도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탈 때도 잠잘 때도 사업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1인 혼자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마케팅, 영업, 제작, 뭐 고객 관리, 설계, 뭐 배송, 뭐 세금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한 만큼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현실에 부딪혀서 제가 목표로 했던 자본가가 되는 거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포기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방황을 했었어요.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포식자가 되자 남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체를 만들자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런 먹이사슬 관계에서 뭐 초식 동물은커녕 지금은 풀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목표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류 하우스턴이라는 드롭박스 창시자가 MIT 졸업 연설을 했던 걸 듣게 되었어요. 그 연설을 듣고 제 삶 그리고 제 목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뚜르드 프랑스를 완주하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 대회는 21일간 그 3000km라는 긴 코스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시간과 체력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실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청년, 중년층들은 돈과 체력은 어느 정도 되지만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장년층 분들께서는 돈과 시간은 있을 거지만 3000km를 달려야 하는 체력이 부족할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류 하우스턴의 연설을 얘기하고 싶네요. 보통 사람들이 80살 정도까지 살게 되면 살아가는 날이 3만 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3만 일밖에 못 사나? 인생은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37 곱하기 365를 해봤습니다. 13,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이 17,000일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서 뭐 돈이든 시간이든 체력이든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결정한다고 이룰 수 있을 만큼 쉬운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뒀고 그동안 이 코스를 달리기 위한 돈 그리고 체력을 길러서 제가 40살이 되는 2023년에 이 대회, 이 목표를 실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렇게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인생은 본인의 것이다.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용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초에 세웠던 이런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평범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터뷰라는 것을 하게 되었나.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뭐 이런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처럼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2023년에 제가 프랑스를 갈 거니까 꼭 연락을 주셔서 저랑 같이 뚜르드 프랑스를 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